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11월은 재물운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이지요. 11월은 왜 특별한 달일까요? 11월은 이제 서서히 양기의 문이 닫히고 음기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기를 기운이 저장되는 달로 봅니다. 하늘의 운도, 사람의 몸도, 집안의 기운도 모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을 넘어 기운의 방향을 바꾸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어떤 음식은 돈복을 사라지게 하고 어떤 음식은 재물운을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곧 우리 몸의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곧 우리 삶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금전운을 지키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오늘은 재물운을 지키는 11월 식습관 풍수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11월에 재물운을 막는 음식에는 과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풍수에서 재물운을 꺾는 음식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 냉기입니다. 차가운 음식은 몸의 순환을 멈추게 하고 돈의 흐름까지 얼어붙게 만듭니다.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지요. 마찬가지로 재물의 기운도 차가워지면 흐름이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탁기입니다. 불필요한 기운이 쌓이면 재물운의 통로가 막힙니다. 집안에 쓸데없는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는 것처럼 몸속에도 탁한 기운이 쌓이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셋째, 음기과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과 소비 리듬이 불안정해지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11월은 이미 음기가 강한 달인데 여기에 음기가 강한 음식까지 먹으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의학적으로도 11월은 위장이 약해지고 에너지 순환이 느려지는 시기입니다. 찬 음식, 짠 음식, 자극적인 조합은 모두 몸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지요. 풍수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곧 돈복이 빠져나가는 입구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11월의 시기부터는 음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배탈이 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이 빠져나갈 것을 걱정하셨던 것이지요. 특히 11월만큼은 음식의 조리법 그리고 조합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한 끼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최근 들어 이유 없이 돈이 술술 빠져나가거나 충동 구매가 잦아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 음식을 너무 자주 드시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재물운을 위해 11월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는데요. 여러분은 11월에도 아이스 커피를 드시나요? 11월은 음기가 강해지는 달입니다. 찬 음식은 양기를 꺼뜨려 재물운을 멈추게 만들지요. 입동 이후 찬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위가 냉해지고 소화가 더뎌집니다. 의료 통계에 따르면 11월 위장 질환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날씨가 추워서만은 아닙니다. 차가운 음식과 따뜻한 몸의 온도차가 위장에 충격을 주기 때문이지요. 풍수적으로는 돈이 응고되는 시기이기에 찬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물이 얼면 흐르지 못하듯이 차가운 기운은 재물의 흐름을 멈추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에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면 하루 종일 양기가 올라오지 못합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입동이 지나면 우물물도 한번 데워서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복을 얼린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11월에도 생선회나 날 음식을 즐기시나요? 생선류는 수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11월은 이미 수기가 강하므로 수기가 겹치면 돈의 흐름이 멎는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범람하듯이 수기가 과하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게다가 해수 온도가 낮아도 여전히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식품안전처에서도 11월부터는 날 생선 섭취에 주의하라고 권고하고 있지요. 풍수적으로도 날것의 기운은 음을 강화해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날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운이기에 재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생선을 꼭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에는 불의 기운으로 조리하셔서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고기를 바싹 구워 태워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불의 기운이 너무 과하면 재물운이 타버립니다. 11월은 수기가 강한 달인데요. 적절하지 못하고 화기가 과하면 강한 두 기운의 충돌이 일어나지요. 물과 불이 서로 부딪히면 둘 다 상하는 것처럼 기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탄 음식에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며 피로를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탄 음식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요.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태워 없애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돈을 불에 태우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지요. 특히 11월에 탄 음식을 자주 먹으면 12월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상님들은 그래서 검게 탄 것은 복도 타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노릇한 황색 구이를 드시면 좋은데요. 황금색은 토의 색으로 안정과 재물의 상징입니다. 황금빛 구이가 재물운을 부르지요. 그런가 하면 김장철이라고 짠 음식을 많이 드시나요? 짠맛은 수기의 상징입니다. 11월은 이미 수기가 절정이므로 짠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기운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땅이 질척해지듯이 수기가 과하면 모든 활동이 느려지는 것이지요. 김장철에 나트륨 섭취량이 최고치를 찍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1월, 12월에 권장량의 2배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돈이 밖으로 새나간다는 짠맛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소금이 물을 끌어당기듯이 짠 음식은 재물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만약 김치나 젓갈을 드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당량만 드시고 단맛이나 신맛으로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운탕에 소주 한 잔, 커피에 케이크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너무 상반된 기운을 동시에 섭취하면 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조합이 감정 소비를 유발하고 금전운을 흔든다고 하지요. 실제로 매운탕에 술 혹은 커피에 디저트를 곁들이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감정 기복이 커져 충동 소비로 이어집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혈당 스파이크가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특히 11월은 기운의 전환기라 이런 자극적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단 것과 매운 것을 동시에 먹으면 몸이 어느 쪽으로 적응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상극의 음식은 한 상에 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의 조화가 곧 금전운의 조화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11월에는 작은 음식 하나가 금전운의 문을 닫을 수 있기에 이달에 피해야 할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음식들이 돈의 기운을 막는 것일까요? 11월에는 음식과 재물운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1월은 물의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의 기운은 차갑고 무겁지요. 그런데 풍수에서 재물은 따뜻하게 순환해야 합니다. 돈은 고여 있으면 썩고 흘러야 불어나는 것이 원리입니다. 따라서 찬 음식은 돈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과한 불은 돈을 태워 없애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건강하듯이 재물의 기운도 순환이 잘 되어야 재물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느려지지요. 이것이 바로 돈의 흐름이 멈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찬 음식은 혈류를 느리게 만들고 탄 음식과 짠 음식은 순환장애를 일으켜 피로를 유발합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결국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지요. 결국 피로와 소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몸이 피로하면 충동 소비가 늘고 감정 소비가 늘면 돈이 빠져나가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을 하거나 폭식을 하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풍수가 말하는 에너지의 막힘이 실제 생활과 맞물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행동 패턴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돈이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음식 하나가 몸을 바꾸고 몸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재물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11월만큼은 이 원리가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기운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작은 음식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기인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11월만큼은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돈의 기운을 불러오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11월에 먹으면 재물복이 들어오는 음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지요. 먼저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바로 호박과 고구마인데요. 호박과 고구마는 토의 기운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토의 기운은 재물 안정의 상징이지요. 땅이 든든해야 건물이 올라가듯이 토의 기운이 강해야 재물이 쌓이는 것입니다. 가을 수확기인 11월에는 당도가 높아 에너지 저장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고구마는 땅속의 황금이라 불리며 풍수적으로는 저축의 기운을 상징하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11월 전후로 호박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노란 호박죽 한 그릇이 겨울 내내 복을 지켜주고 금전운이 흐르게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요. 냉기 많은 달에 화기를 불어넣어 순환을 돕는 것이지요. 한의학 연구에서도 생강은 체온을 1도 가까이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요. 풍수적으로는 생강이 재물운의 불씨를 피운다고 봅니다. 11월에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꺼져가던 재운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계피는 복을 끌어당기는 향으로도 유명합니다. 계피의 따뜻한 향이 양기를 불러 모아 음기를 몰아낸다고 하지요. 다만 너무 많이 먹으면 과할 수 있으니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몇 끼니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만 섭취해 주는 것이 좋지요. 그런가 하면 붉은색은 양기와 활력의 색입니다. 11월에 음기를 밀어내려면 붉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복의 상징입니다.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처럼 사과는 건강과 복을 상징하는 과일이지요. 특히 빨간 사과는 양기가 강해 11월의 제격입니다. 붉은빛의 대추는 기운을 다스리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대추를 기운의 조율사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지요. 11월에 대추차 한 잔이면 흔들린 기운이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불안정한 금전 흐름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석류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씨앗이 많은 만큼 재물도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많이들 드시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드시고 계시다면 재물운을 위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콩과 팥은 정화의 기운을 가진 중화식품인데요. 풍수에서는 돈 새는 구멍을 막는 음식이라 불리지요. 팥죽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지에 팥죽을 먹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붉은 팥이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11월의 피로 누적기에도 적합합니다. 몸이 든든해야 마음도 든든하고 마음이 든든해야 지갑도 든든해지는 법입니다. 11월에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은 풍수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물과 불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때문이지요. 된장국, 미역국, 사골국처럼 맑고 따뜻한 국물은 순환의 상징입니다. 국물이 몸속을 따뜻하게 순환하듯이 재물도 따뜻하게 순환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아침 국 한 그릇이 하루의 복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빈속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양기를 깨우고 하루의 기운을 활짝 여는 것이지요. 하지만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요. 먼저 식탁 위치를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남동쪽이 좋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양기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동쪽이 어렵다면 최소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방이나 식사를 하는 공간의 조명은 노란빛이 재물운을 올려줍니다. 마냥 차가운 흰색 조명보다는 따뜻한 노란색 조명 아래서 식사하는 것이 좋지요. 노란빛은 황금빛, 즉 재물의 색입니다. 둥근 접시는 복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네모난 그릇보다 둥근 그릇이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지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씹는 습관은 복이 머무는 행동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복도 급하게 빠져나가는 법이지요. 한 숟가락을 20번 이상 씹으면 음식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11월 음식에서는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들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한 것이니 이런 조합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 음식을 야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밤에 음기에 냉기까지 더하면 복이 완전히 빠져나가지요. 재물은 역시 다 나가버립니다. 소금을 과다하게 뿌린 육류도 적당히 드셔야 하는데요. 수기와 화기의 불균형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복에도 좋지 않습니다. 탄 음식과 술 역시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연말의 시기에 간에 부담을 주고 재물운을 태워버릴 수 있지요. 여러분을 위해 11월의 루틴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물론 전부를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조정해 보시면 좋습니다. 금전운을 위한 하루 루틴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과 밝은색 음식으로 시작하세요. 호박, 고구마, 사과처럼 노란색이나 빨간색 음식이 좋습니다. 양기를 깨우는 시작이지요. 점심에는 둥근 그릇에 담고 노란빛 조명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드세요. 식사 환경도 풍수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다면 창가 자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국물과 생강차로 마무리해 보세요. 저녁은 하루의 기운을 정리하는 시간이므로 너무 무겁지 않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과식은 금물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점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로 마무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탁에 머물면 복도 함께 머무는 것이지요. 이런 습관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큰 운을 만드는 것이지요. 조상님들은 그래서 매일의 밥상이 평생의 운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복은 차가운 입에서 떠나고 따뜻한 손끝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11월만큼은 이 루틴을 활용해 보세요. 2달만 실천하시면 12월과 새해의 운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먹는 습관은 돈의 흐름을 만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루에 3번 음식을 먹습니다. 이 간단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재물운을 결정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번 11월만큼은 내가 내 몸에 들이는 음식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운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만든 습관이 겨울 내내 그리고 새해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어떤 음식을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음식을 더 자주 드셔야겠다고 다짐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의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에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